예, 안녕하십니까. 장기표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전주로, 순천으로, 어제가 아니면 그제 김해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먼저 다녀온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전주에 갔는데, 간 것은 전주에서 저 아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이 폭정에 항의하고 문재인 정권 끝내기 위한 차량 시위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간 날이 지난 목요일인데 세 번째 처음에는 한 5명 정도가 그 차를 자기 승용차를 다 갖고 나와서 시위를 하다가 지난 목요일날 세 번째인데 15분이 나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위가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주 시내 중요 도로를 다 그냥 플래카드 달고 예를 들면 윤석 중미에 사퇴하라, 문재인 물러가라 등등 이런 플래카드를 달고 시위를 하는데 또 경찰이 에스코트를 합니다. 집회 시위 허가를 내서 하는 거니까 경찰이 이제 혹시 교통사고 같은 거 날까 싶어서 에스코트 하는데 하여튼 장관입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특히 또 논산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도 왔습니다. 논산, 계룡, 대전에서도. 특히 논산 지역에는 김종민 씨가 논산 출신 국회의원인데 지금 민주당 아마 최고위원일 겁니다. 정말 참 그 사람 정말 아주 형편없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논산에서는 김종민 씨 축출운동도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은 정말 쫓아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논산 사람들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가 되겠다고, 정말 그런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또 아마 그런 방향으로 이미 또 그런 방향으로 활동을 해왔고 또 앞으로 더 강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추미애 장관이 지금 광란 미쳐 날뛰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계속 추미애 장관의 광란이다, 추태다, 또 부당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 위해서 추미애 씨를 장관으로 시켜가지고 앞세워가지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추미애 씨가 비난받아 마땅하죠. 정말 말로는 그 추태를 다 이렇게 비난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직무를. 그럼 다른 하나는 징계위원회 회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은 직무 정지,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재판을 요구해서 내일 그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참 이 문재인 정권 또 이 추미애 장관이 나쁜 거는 윤석열 씨를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위원회 해부하는
6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른 거는 다른 거 전부 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판사들 성향을, 판사들 사찰했다 이걸 넣어가지고 이 검사와 판사를 또 분열시켜서 대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쪽 사람 아닙니까? 판사는 또 사법부 사람 아닙니까? 사법부 사람. 어떻게 보면 이 검사들은, 검찰총장이든 누구든 자기 쪽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인정사정을 안 봅니다. 또 분열시켜가지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판사가 한 분은 왜 판사들을 사찰하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초기에 한번 잠깐 있었는데, 이른바 이 정권 지지 판사겠죠. 요즘은 그런 말 수 안 나오네요. 안 나오는 걸 봐서 판사들이 여기에 추미애의 이 분열 공작에 놀아났다가는 쪽팔리겠다 싶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그 서울행정법원의 판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이 분열 공작에 따른다면 이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안 받아들여야 될 텐데, 저는 받아들이려고 봅니다. 즉 직무정지를 해제시킬 거라고 봅니다. 암만 그렇게 안 하고는 그 사람도 이 판에 그 판사도 굉장히 비난받을 것 같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국에 그 지검과 지청이 60개가 있는데, 그중에 부산에 어디 한 군데 빼고 59군데 지검 지청에서 고위 검사들과 또 평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의 이 직무정지, 또 징계위원회 해고는 이거는 위법 부당하다 이런 성명을 냈고, 심지어는 추미애 장관하고 한통 속인 이승윤 지검장이 있는 서울지검에서도 다 지검장하고 차장검사, 차장이 높습니다. 지검장 다음이, 검사장 다음이 차장검사입니다. 그 이승윤 지검장, 그 다음에 차장검사 4사람 빼고는 아마 거의 전부가 다 추미애 장관의 이 직무정지, 징계위원회는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고, 심지어는 신재철이라는 사람이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인데, 이게 완전히 이 추미애 장관의 신복입니다. 신복. 이 사람은 전에 한번 봉변도 당했습니다. 어떤 대전의 어떤 고검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 즉, 이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그 대전 고검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라는 그런 비난을 듣게 됐었는데, 이 사람 밑에 있는 신재철 검찰국장 밑에 있는 하여튼 그 검찰국 검사들도 이건 위법 부당하다 해가지고 신재철 검찰국장을 만나가지고 항의도 하고 또 제보를 또 요청했다. 전 검사가 지금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 여기는 이 사람들이 무슨 꼭 반 문재인 정권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것 때문에 만약 그걸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추미애 장관의 이 태도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데, 국민 여러분, 이게 단순히 검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문재인 정권이 국정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 심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즉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 지금 윤석열 총장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를 막겠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울산시장 부정성 사건입니다. 울산시장 부정성. 이건 청와대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임종석 씨였는데, 임종석 씨, 청와대가 하여튼 총동원돼 가지고 그 현재 시장인 송철호 씨 당선을 위해서, 그것도 당시에 김기현 씨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동원된 사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지난 그 선거 전에 한 2월 달인가요? 13명이 기소되어 있습니다. 임종석 씨하고 다른 한 사람하고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선거에 지난번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선거 이후로 미루는데, 지금 선거 6개월이 지금 지나도록 아직도 조사를 하는데 곧 지금 조사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이 40몇 분이 등장합니다. 이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부정선거를 지휘했다고 하는 것이 그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설사 정상적으로 임기를 끝낸다 하더라도 임기 끝나면 바로 구속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1조 6천억, 5천억 원의 피해가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서요, 이 정권의 실세가 관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미 벌써 그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비서관, 또 지금 여당 국회의원 기동민이 지금 국회 사무총장인가요? 김영춘 씨, 돈 받았다는 게 본인들은 물론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 이제 사건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사가 수사할까 싶어서 이제 윤석열 씨 이제 쫓아내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대한 사건이 뭐냐? 이 탈원전을 위해서 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이거 폐기할 때 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조작해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니까 그 조작한 서류들을 전부 다 없애푸는데, 없앤 서류가 무려 마침 또 444건이더라고요. 또 이 과정에서 이 감사원 조사에서 또 이런 것 가지고 밝혀졌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산업자원부에서 이런 결정이 나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저 월성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시키느냐, 표현은 언제 중단시키느냐지만 만약에 빨리 중단 안 시키고 이런 겁니다. 이랬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요즘 장관 이름 잘 모르는데 배공규라든가요, 그 장관이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이걸 중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뭘 하라 그러니까 아마 직원이 어떻게 그 서류를 어떻게 조작합니까? 라고 아마 항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야, 죽을래. 그랬다. 얼마나 이 배국민과 하는 이 장관이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당황했으면 어떻게 공무원 사회에서 니 죽을래? 즉, 이거 청와대가 바라는 바대로, 대통령이 바라는 바대로 안 하면 칼로 그러겠습니까? 하여튼 직장 직에서 쫓겨난다는 말이겠죠. 아니 그럴 정도로 했으니까 이거 이제 마침 대전 지검에서의 관할이 원자력 발전소 그게 대전 관할이 돼가지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고 하니까 다급해가지고 요컨대 이 지금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서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나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돼 가지고 지역 살게 생긴 이런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진짜 분노해야 될 사건 아닙니까 이게? 즉 퇴임하기 전까지는 조사는 사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를 못한다. 재판에 못 붙입니다. 대통령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재판에 붙입니다. 지금 공수처도 왜 저렇게나 무리하게 공수처장을 임명해가지고 공수처를 가동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검사들, 판사들, 국회의원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얼마인지 비리 조사해가지고 그 직에서 떠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공포 분위기를 좀 조성하려고 지금 지금 공수처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 만들어가지고 야당에게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거부권을 준다 해놓고 야당이 거부하니까 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바람찬 사람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요, 저는 요즘 굉장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정권이 겉으로 보면 추미애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나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데도 저걸 하나 딱 추미애부터 먼저 쫓아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못하면서 정치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정말 이것도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저는 정말 굉장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 한 사람이 이 자괴감 느껴서 될 일이 아니고 결국은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정치의식도 높고 또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폭거에 대해서, 이 폭거입니다. 폭거.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을 텐데요.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이런 분들만 이 정권의 폭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많은 국민들이 그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러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이 이 부패 정권, 이 부정한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다른 하나는 이런데 이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 자는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데 불의를 보고 이걸 척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저런 이 부정, 불법, 위법, 폭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도 우리는 저걸 척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정말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도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이러한 폭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서 저는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 그래서요 저희 국민의 소리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이 지금은 지금 코로나 방역 조치로 말미암아서 9명밖에 못한다고 하지만 이 방역 조치 절대로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오래 지속하면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경제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사회적 질병 문제 때문에 또 뭐 교육 문제 때문에 하여튼 너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역 조치 오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결국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요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중앙일보, 사설 보면 그 이상 더 강하게 정부를 비난할 수 있는 말은 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비난합니다. 또 뭐 여론도 뭐 이 정부에 대한 이 비난 여론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요, 들은 척만 척합니다. 들은 척만 척. 뭐 지금 추미애 장관 앞세워서 하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짓을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이런 정권한테는 되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광화문에 100만 명 이상 모여야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매주 수요일 맨날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한 번씩 가다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로는 이번 12월 30일 날 문재인 정권이 말하자면 퇴진해야 될 이유를 아주 조목조목 정리를 해가지고 청와대에 전달하고, 이러니 당신 물러가라 라고 요구하는 그런 특별한 행사를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광화문에서 투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차량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솔직히 신문에 광고도 좀 내야 됩니다. 그러면 돈도 필요합니다. 누가 저희들한테 큰 돈 내놓을 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 10만 원씩 후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 만 원 또는 2만 원씩 후원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정권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이 말씀 하나 덧붙여야 되겠는데, 이처럼 문재인 정권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윤석열 총장 쫓아내면 그러면 뭐 무사해지겠습니까? 절대로 무사하지 못합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이 이해는 됩니다. 두 사람 저렇게나 구속시켜놨는데, 예? 자기는 저 전직 대통령 두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징역 갈 일을 생각하니까 이걸 어쨌든지 좀 막아보자 하는데, 그런다고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더 심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서울대 나붙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미안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박근혜 정부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나 이 야당, 그때 당시 야당이죠, 이 정권들이 비난하고 구속하고 했던 것보다도 현 정권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정리를 해놨는데, 누가 그 사람 아주 정리를 잘했더만. 이처럼 이 정권은 지금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때보다는 징역을 몇 배 더 가야 될 그런 지금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어리석게 윤석열 쫓아내면 뭐 괜찮아질지라고, 괜찮아지리라고 하는 그런 어린썩은 생각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도를 걷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럴 일은 아니지만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